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게 무엇일 걸까요? 참 웃음이 나오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만큼 지루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 일주일의 흐름입니다. 예, 월요일 시초가 뚝 떨어져서 오늘 2300을 또 깼다가 또 바로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서 그냥 박스권, 그냥 제자리 걸음걸이 했다. 이렇게 지수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루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2300포인트, 이 철벽 수비를 자랑할 것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2300포인트 전후, 여기를 한번 강하게 뚫었었어요. 보시면은요, 장 초반 2293포인트까지 뚫렸다가 바로 제자리 들어 올리는 아주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국 시장이 약간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것도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악재, 그리고 은행 실적이 발표가 됐죠. JP모건인가요? 예, 실적 실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중 변동성이 있으면서 또 아래꼬리 쫙 달고 또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 따라하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매매 동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변 증시 환경 그리고 환율도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 증시 이거 보시죠. 장중에 2% 넘는 하락에서 약보합 다우지수, S&P도요 2% 넘는 하락에서 약보합, 나스닥은요 2% 넘는 하락세에서 플러스 전환. 우리나라 증시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장난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장 초반 쫙 밀렸죠. 그런데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 부분인데 10분으로 한번 볼게요. 장 초반 여기 보시면은요. 9,860억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1조라고 하죠. 그 이후에 보시죠.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 친 거를 갖다가 다 환매수했어요. 다 환매수했어요.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쫙 매도했다가 수익 보지도 않고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주식 매수, 바닥 가능성 보이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 IT주 그리고 대형주 단이 일단 쭉 떨어졌다가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변화모색,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철벽 수비 2300포인트, 여기 지지가 확인된 거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추가 하락보다는요 여기서 받는 가능성,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다르게 움직였죠. 오늘 대형주 단만 움직였다 보니까 종목별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죠. 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타났지만 대형 주단이 먼저 자리를 잡고, 예, 그리고 다시 그 2차적인 아우들이 올라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 먼저 말씀을 드리죠.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35% 급등 마감합니다. 일반 뭐 중형주 같은 경우 한 10%,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넘는 상승세 느낌이 나죠. 급등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5% 급등 마감합니다. 뭐 IT 대형주 단 LG전자 뭐 급등은 아니지만 1% 상승, 삼성전기 5%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물론 기판 뭐 잘 팔린다, 매출이 좋을 거다, 이런 거 있지만은요. 그 이유 갖다 대기 애매하죠. LG 디스플레이 2.7% 실적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 좋은 거, 예상치 좋은 거 다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미국 시장에서요. 반도체 지수가 뭐 거의 유일하게 2%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IT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에 고점이요. 지수보다 빠릅니다. 최근 들어서 조종시 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위치를 한번 보시죠. 더 높습니다. 그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인데 더 높습니다. 즉 대장주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와서 반도체가 간다면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논리로 올라갔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위에 10만 5천 원 선 여기에서 저항대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매물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더 올라가느냐 결정 지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 바닥권이에요.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기 같은 맥락의 흐름이죠. 기관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그동안 레포트도 엄청 내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졌어요. 2달 내내 떨어졌죠. 이제서 반영이 되는 걸까? 기관의 수급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돈을 매수했는데요. 지수 돌려 세우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IT에서 삼성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특징주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5%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오늘 특징 하락 이유 뭐 다 나왔습니다. 무중물량 이거 나온다고 그랬죠. 한 주당 3주니까요.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물량이 4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또 역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 실적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고점 찍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더 세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제 제가 추가 하락, 매물 소화 과정이 당분간 필요하다. 최소 3일 이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물량, 매물, 이 소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한번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반대로 에코프로는 또 상승 마감했어요. 뭐 모회사라고도 할 수도 있죠. 에코프로.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에코프로비엠은 무중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았어. 그런 개념에서 오늘 추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 종목군들이 나름 강했어요. 지수 관련 땡기려면은 자동차도 땡기는 것도 좋죠. 현대차 0.5%, 기아차 0.4%, 그리고 뭐 현대위아 2%, 만도 3% 상승하는 등 이런 흐름이 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기관이 특히나 이 자동차 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되게 좋게도 얘기했지만 이 상단 박스권 매매를 하시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뚫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아도 그렇고요. 이거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기 하단부에서는 매수, 이 중심축 아래에서는 매수, 여기 보시면은 중심축 아래까지 왔었잖아요. 쫙 끌어올립니다. 여기 위에서는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도 여기 아래에서 이 중간값 아래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되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뭐 그 이외에 여러 종목이 있죠. 현대모비스도 있는데요. 오늘 보합선 기록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관이 집중하는 쪽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온다라는 거.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급락세가 나온 종목 하나 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9%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야, 요것도 썰을 한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올랐을 때 팔아라. 홍콩계 증권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매도 추천했다. 매도 추천. 이거 뭐에 왜 그럴까요? 공매도 나는 쳐놨어. 그러니까 매도 추천하는 거예요. 외국계 이런 거 많이 써먹죠.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공매도 쳐놓고 매도 추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증권사도 좀 더불어서 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네요. 그런데 예, 요거보다는요.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정 부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한 번 더 세게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라 그랬고 5일선 아래에서는 단기로 매수 그러면서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공매도 그것이 올라오면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 소위 공매들 여기서 쳐서 지금 손실 중일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그런 흐름 안에서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예,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심리적인 요인, 이것이 이슈화가 더 확진자 수 증가, 이슈화가 되면 또 돌려놔요. 그럼 공매도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이때 올려 세웠던 여기에서 환매수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요. 공매도 친 거.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고점 칠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젠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걔가 떨어지니까 약간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 오늘 잘 올라가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밀리니까 예, 오늘 장중에는 12% 가까이 급등했었거든요. 고점 주고 밀리지만은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올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는 심리적인 요인, 이슈에 따라서 확산세가 더 진행되느냐 요거에 따른 건데 확산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예, 이 5일선 기준, 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즉 전반적으로는 한번 고점을 한번 더 돌파할 여유 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주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짜증나셨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바닥을 다지는 이러한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세 보여주었고 외국인들이 흔드는 선물 매매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기약해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더 힘내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